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까지 굵직한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오늘은 정상회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오전 출국 모습부터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순방 일정에서 일본을 먼저, 미국보다 먼저 가는, 물론 가는 길이긴 하지만 이 여정은 한번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갔던 시절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적 의의가 합의문에 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지지에 대한 어떤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매우 다양하게 지금 카드가 있고 어떤 의제가 구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제1동포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일본을 찾았는데 네. 일본을 먼저 갔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일정상 뭐 이유도 있겠지만 또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미국의 어떤 일방주의적인 관세 정책이나 또 안보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이나 일본이 다 당혹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위험 분산, 포트폴리오 뭐 헤징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이 과거에는 미국 하나만 잘 지내도 우리가 국가 안보가 튼튼하고 뭐 경제도 뭐 든든했는데 이제는 미국만 믿고 있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돈독히 해놓는 게 여러모로 좋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도 한일 간에 잘 지내는 걸 바라고 있고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미국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고 최근에도 광복절 때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얘기를 하셨고 또 일본도 뭐 사죄 뭐 반성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뭐 10여 년 만에 처음 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셔틀 외교를 활발히 해서 실익을 증진한다.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돈독히 하고 셔틀 외교를 강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전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정해져 있었고 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맞습니다. 이제 잡혔는데 미국보다 먼저 가기로 나중에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전에 합의했던 위안부 합의라든지 강제징용 합의라든지 이것들을 그대로 존중하겠다라는 네. 뜻을 밝혔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본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도 계속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걸 이제 뒤집는 굉장히 뜻밖의 발언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뜻밖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충분히 예상하셨습니까? 그건? 아니 충분히 예상은 못했지만 예.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의 대전략 기조가 실용외교이기 때문에 네.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외교이기 때문에 냉철하게 국민의 전체 이익을 고려할 때 국가 이익으로 이 과거의 한일 간의 합의를 지키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그러나 뭐 감성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직접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일본의 그 기업이나 국가의 어떤 그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마음이 손상당한 그런 피해자분들과 그 유족들의 그 치료를 위해서 일본이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옳다. 이분들의 어떤 그 권위와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도 예.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의 일관성과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국가 신인도 이런 걸 고려해서 또 이 미국만 믿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받음으로써 일본의 전향적인 향후의 태도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따라서 지금 피해자나 유족분들이 조금 섭섭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본의 사과나 뭐 반성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또 아주 그 착실히 해나가야 되는 과제가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아직 위안부라든지 좀 관련 단체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네, 우리 불만이 정부가 막 표출되고 있죠, 보다듬어야 할 사실. 문제다. 예. 예.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국익 전체로 봤을 때는 어려운 결단이지만 그 과거의 합의를 지키기로 했다. 네. 뭐 마음 편하게 하신 말씀은 아닐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물론 사과와 반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향된 일본의 입장을 좀 기대하고 있을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회담에서 그렇다면 그런 보다 진전된 언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반성에 대해서? 나오기를 상당히 뭐 기대는 하는데요. 그런데 위성락 실장이 브리핑에서 얘기했듯이 네. 지금 이 회담이 어떻게 보면 많은 준비를 해서 된 회담이 아니거든요. 예. 미국 가는 와중에 거기 들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준비가 없었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시바 총리의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사과를 하면 지지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일본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이를테면 뭐 김대중 오부치 2.0 뭐 예. 그런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위성락 실장께서도 그렇게 브리핑을 하셨어요. 네.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네. 과거는 과거고 이제 또 앞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취지로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번 회담에서 미래 얘기도 좀 나오겠죠. 뭐 경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나요? 주로 미래를 보고 하는 회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협력이 지금 한국의 재계하고 일본의 재계가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예.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이 그 기술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 협력, 또 무역 증진 이런 거, 그리고 뭐 워킹 할러데이 뭐 이런 비자 문제 네. 이런 것도 청년들의 교류 이런 것을 증진하기로 이미 양 지도자들이 거의 그 공동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이시바 총리는 지지율 만회하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북한하고 납치자 문제를 가지고 뭔가 회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정부가 지지선언이라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런데다가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대화를 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데 대해서 이시바 총리가 또 지지해 준다면 우리도 좋겠죠. 그런 공통점이 많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게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나 다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쉽게 다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뭐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내일이면 바로 또 미국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대통령은 지금 일본에 있는데 경제, 통상, 수장들이 벌써 일찌감치 지금 미국에 급파가 됐습니다.
이거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 뭔가 좀 잘못 돌아간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의전상으로는 이례적이지만 예. 실용 외교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한일 간에는 외교 그 현안이라고 해서 서로 약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끼리 그 우위를 돈독히 하고 셔틀 외교를 다짐받고 미래지향적으로 여러 가지 각종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뭐 일단 만남의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한일 정상회담에서. 만난 게 자체가 의미가 있고 합의할 사항이 대개 다 이미 다 제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나와 있어요. 아. 근데 미국하고의 관계는 합의가 미리 다 됐으면 좋았겠지만 예. 워낙 큰 주제들이 많아가지고 관세 협상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뭐 25%에서 15%로 내리긴 했지만 아직 적용도 안 되고 있어요. 후손분이 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죠. 현대차에 대한 관세가 지금 25%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15%로 약속만 했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네. 반도체 관세 뭐 100% 매기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또 주한미군 감축할지도 모른다는데 전혀 뭐 그림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뭐 대북 억지에 중점을 뒀다가 중국 견제 쪽으로 바꾸겠다. 예. 또 주한미군 뭐 규모 감축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뭐 900%를 올려달라. 9%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00%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다 하나하나 큰 주제들이에요.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인데 이것도 100% 증액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굉장히 그 심각한 주제들이 있고 관세 협상에서도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 저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방했다라 그러고 네. 우리 정책실장은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실제로는 우리 양보한 거 없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쌀 소고기 개방은 절대 없다 이렇게 거의 못 없다 그랬는데 박았잖아요. 예. 지금 다시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다음에 알래스카 투자 트럼프는 계속 바라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있거든요. 이런 걸 또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외교부 장관이 굳이 일본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이 실용 얘기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면 진작에 직항편 끊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맞습니다. 왜 직항편을 못 구해서 갑자기 막 부랴부랴 경유표까지 그래서 이제 뭐 구해서 갈 산자부 정도라면. 장관이라든지 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리 다 가 있거든요. 네. 가 있는데 거기서 원활하게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도 여러 가지 합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이제 미국과는 합의해야 될 의제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이제 수장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들리는 바로는 미국 측의 요구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일단 쌀 소고기 개방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때 관세 협상했는데 그 이후에 또 후속 논의도 얘기할 게 많고 투자금을 어디까지 할지 얼마까지 할지 개방은 어디까지 농산물을 할지 이게 충분히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까?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부자나라고 군사력도 세계에서 제일 세고 그런데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일방주의가 심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나토의 그 27개국들 그 회원국들도 다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예. 뭐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정도나 좀 이렇게 맞상대를 할까 다른 나라들은 다 전부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과 같은 것도 25% 사실 한미는 관세가 없는 거예요. 없었죠. 0에서 없는데 시작을 갑자기 했죠. 25% 예. 매겨놓고 15%로 10% 내려주고 굉장히 선심 쓰는 예. 척 하는데 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이게 실용 외교 측면에서 보면 어떤 뭐 상황 환경이니까 이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또 협상 전략으로 한국에 가능한 최대한을 얻어내기 위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예. 이게 불명확하게 해놓고 하나하나 확실하게 해주면서 거기에 대가를 또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금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게 돼 있잖아요. 예. 거기다 지금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우리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는 건 아직 얘기가 안 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번에 복선을 깔아놨어요. 뭐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 될 텐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를 투자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오는지를 지켜보겠다. 예.
얼마나 부담됩니까?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저 상황이네요. 재계 인사들 다 모아놓고 대통령께서 회의도 해가지고 예. 어찌 우리가 좀 성의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재계의 그 인사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그 다시 수행해서 다 따라가는 건 자기들 기업들도 엄청난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가가지고서는 뒤에서 이렇게 돕고 옆에서 돕고 이렇게 위해서 이제 다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일방주의가 좀 지나치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과거처럼 이렇게 원활한 정상회담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옆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캐나다, 멕시코 다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네. 그 쿼드에서 인도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하는 것이 자기들의 가장 큰 전략적 이익이기 때문에 인도한테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 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50% 관세를 매겼어요. 예. 그러니까 인도처럼 그렇게 특수한 그 상황이 있는 나라도 50% 관세를 매길 정도니까 우리도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트럼프가 화가 나서 또 관세를 매길 수도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말 그 대통령이 잘 말씀하고 현명하게 회담을 하고 오시기를 예.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지 네. 다른 나라들이 겪은 걸 보면 네. 참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무산이 되고 이번에 처음 보잖아요. 네. 워낙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돌발 상황, 예측 안 그렇죠. 되는 이 스타일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2달 전에 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유세하시냐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취임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냥 G7 회담에 참석하냐 캐나다 가셨잖아요. 근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 뭐 큰일 났다 그러고 갑자기 그냥 급거 가버렸죠. 귀국해가지고 정상회담이 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축구를 하는데 럭비공 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 예측이 공이 불가능하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몇 가지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가 틀리는 거 얘기해도 바로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그거는 말아라. 이제 회담 끝나고 나서 전문가들이 다 밝혀준다. 어. 굳이 틀린 거 뻔한데도 굳이 그걸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칭찬을 좀 해줘라. 오. 예, 첫인상이 중요하다. 예. 그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예.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노벨 평화상 타고 싶어하고 김정은 만나고 싶어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남북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예. 그다음에 남북 관계 정상화하고 싶은데 우리 지금 남북 간의 관계로는 잘 안 뚫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뚫어주면은 우리도 덩달아서 이제 남북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게 가장 큰 덕목이라는 식으로 양 대통령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하여금 김정은도 만나게 하고 그걸 계기로 지금 남북 관계도 지금 얽혀 있는데 그것도 풀어나가는. 예.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타시길 바란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하면 예. 뭔가 뭐 들어먹히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또 같이 테러를 당한 경험도 같이 있잖아요. 예. 그 얼마나 큰 경험, 엄청난 경험인데 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공통점을 잘 살려서 자신감 있게 회담을 하시면 트럼프가 오히려 환대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제 정상은 동등한 관계이니까요. 네. 뭐 심기를 좀 이렇게 살펴야 된다는 게 약간은 좀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심기도 심기지만 중국 측도 챙겨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균형 외교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중국 특사단을 보내겠다는 건데 네. 중국에서는 서열 1위 시진핑 주석도 안 나오고 2위도 안 나오고 3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은근히 이거 중국에서는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 한미 관계가 워낙 지금 뭐 급하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이걸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승절 기념일날 또 국회의장님도 가시니까 예. 우리가 그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은 한미 동맹이 대전략의 주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다지고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아주 좋은 그 케미라 그러죠.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반중 노선에 서지 않는 거 그것만 지켜오셔도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강력하게 강경한 정책을 하는 게 컨센서스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반중 노선에 서지 않는 것만 확실히 그 선만 긋고 와도 예. 저는 성공한 정상회담이라고 이때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덤이라 그러면 한미 간의 원자력 협상, 원자력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지금 미국에 있는 원자력 그 발전소를 4배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에는 원자력 건설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자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보다 우리가 원가가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엄청난 있겠네요. 원자력 시장이 열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철이나 농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일본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진전을 하는 성과를 거둬오면 이건 완전히 덤이죠.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성과를 안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